안녕하세요. 캡스톤 디자인에서 레이더 센서 및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코로나19 다중인원 온도 측정 서비스를 개발한 두드림 팀입니다. 저희 팀은 정보통신공학과 소속 4명의 4학년 학생들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발표의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결과물을 이용하여 시연을 진행한 동영상을 시청한 뒤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한계점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과물 시연 영상입니다. 우선 하나의 객체가 인식되는 상황입니다. 모니터 왼쪽의 큰 박스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들어오는 전체 화면이 비춰지고 오른쪽 작은 박스에 인식된 객체에서 열이 있는 부분을 비춰주며 박스 위에는 온도값이 표시됩니다. 다음은 하나 이상의 객체가 인식되는 상황입니다. 오른쪽 작은 박스에 인식된 2개의 객체에 열이 감지되는 부분을 비춰주며 역시 온도값을 각각 표시합니다. 다음은 하나의 객체가 화면에서 벗어나는 상황입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비춰지는 하나의 객체만 다시 작은 박스에 표시되고 온도값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은 아무것도 인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 작은 박스에 아무것도 인식되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개요입니다. 우선 저희 프로젝트의 주 목적은 코로나 예방입니다.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는 한 번에 한 명씩 순차적으로 체온을 측정하기 때문에 측정을 대기하는 인원들이 생기고 그로 인해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 2차 감염을 유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중인원 측정 방식을 사용하여 대기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중인원 체온 측정 방식을 통해서 피측정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시간적 효율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온도 보정 알고리즘을 통해 현재 체온 측정 방식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합니다. 온도 보정 알고리즘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최신 버전인 라즈베리 파이 4와 2D 레이더 센서, 열화상 카메라를 하드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두 종류의 센서는 멘토를 통해 제공받았고 두 센서의 호환성을 위해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하였습니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가장 적합한 라즈비안 OS를 사용하였고 Qt5 개발 툴을 이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이더와 열화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2m 높이 정도에서 15도 정도의 각도로 내린 뒤 열화상 카메라의 렌즈와 레이더 센서의 안테나가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였습니다. 이 환경에서 저희 서비스는 최대 5명의 객체를 인식할 수 있고 양옆 3m씩 전방 6m까지 인식할 수 있게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전체적인 개발을 진행하였고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통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은 한계점들과 그 한계점들을 해결한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위 환경에 따른 체온 변화입니다. 겨울철과 여름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왔을 때 사람의 체온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1시간까지 걸립니다. 이 부분은 해결하기 어렵지만 계속해서 해결 방법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내 환경에 따라 측정되는 온도의 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때는 실내 온도를 미리 측정하고 그에 맞게 기본 온도값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온도 보정 알고리즘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체온을 측정할 때 같은 대상의 온도를 측정하더라도 거리에 따라서 체온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차례 진행한 결과 대략 1m에 1도씩 온도가 선형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도 보정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는데요. 온도 보정을 위해 레이더 센서로부터 받은 좌표 데이터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거리를 이용하여 온도 보정을 진행하였을 때는 일정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레이더 센서뿐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 상의 픽셀 수까지 계산하여 더 정확하게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기능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고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 역시 추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하드웨어적 한계점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저가의 장비를 사용하다 보니 화질이 좋지 않았고 인식한 객체를 구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레이더 센서에서는 실제 움직이는 객체가 아닌 일명 고스트를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들어오는 좌표 데이터에 열화상 카메라로 받은 온도 데이터를 합쳐서 객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결하기 힘든 한계점도 있고 해결하고 있는 한계점도 있으며 동시에 해결을 한 한계점도 있습니다. 다양한 한계점들을 겪고 극복하면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더욱 완전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코로나19가 창궐을 하면서 집단 감염으로 인해 온도 측정 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나온 기존 열화상 카메라들은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중인원 온도 측정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더욱 효과적으로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